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트코인 뉴스팍입니다. 스탠더드 차트드 비트코인 트럼프 퇴임 전 5배 상승 전망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미국에서 이 암호화폐를 이용해서 어떻게 패권을 지금 장악하려고 하는지 그 전략들 구체적으로 살펴볼 예정이고요.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하셔서 최대한 빠르게 정보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비트코인 트럼프 퇴임 전에 5배 상승 가능하다라는 스탠더드 차트의 전망이 나왔는데 지금 이제 올해 1분기 정부 기관이 스트래티지의 주식 보유를 늘리며 비트코인에 대한 간접 투자를 늘린 점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정부 기관이 지금 스트래티지를 매입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추세는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된 오는 2029년까지 비트코인 가격이 50만 달러에 도달할 것이다 라는 자체 예측을 뒷받침한다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정부 기관에서 이제 스트래티지에 투자를 한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정부 기관은 이제 스트래티지 같은 경우는 지금 비트코인을 계속 비축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비트코인을 비축을 해서 거의 이제 그 상장사에서는 비트코인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회사예요. 근데 결국엔 스트래티지를 산다는 거, 이 회사에 그 투자를 한다기보다는 비트코인에 투자를 한다라는 개념이 좀 더 커요. 왜냐면 지금 워낙 비트코인의 시세에 비트코인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기도 하고, 비트코인 시세와 가장 동일하게 움직이고 있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비트코인에 대해서 간접 투자를 늘린다라고 지금 볼 수 있는 거고, 그게 일반 기업도 아니고 정부 기관이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 저번에도 이제 영상들에서 연기금이나 이런 부분에서 지금 들어오고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 영상들 한번 참고해 보시고 이 말이 왜 이렇게 나왔는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최신 데이터는 비트코인이 폭넓은 기관 투자자를 끌어들이고 트럼프 대통령 퇴임 전 50만 달러 수준에 이르는 우리의 핵심 견해를 뒷받침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기관 투자자들이 지금 이제 계속 들어오고 있다는 걸 말하고 있고, 일부 정부 기관의 스트래티지 주식 보유는 지역 규제가 직접 비트코인의 보유를 허용하지 않는 상황에서 비트코인에 대한 노출을 얻고자 하는 의도를 반영하는 경우가 있다. 이게 전 세계적이에요. 전 세계적. 우리나라도 포함해서 우리나라 국민연금까지도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스트래티지를 보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명확하게 알 필요가 있고, 그리고 미국의 이제 비트코인 슈퍼파워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보유자 수나 시장 영향력이나 모두 압도적으로 많다는데,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 이 21일 이제 거래 플랫폼 리버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비트코인 보유량, 채굴, 개발, 투자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글로벌 주도권을 확보를 했다라는 내용입니다. 비트코인 공급량의 약 40%를 지금 미국이 보유를 하고 있고요. 공개 기업의 소유분은 94.8%에 달할 정도입니다. 지금 스트래티지가 가장 큰 몫을 하겠죠. 그리고 비트코인 관련 개발자 중 82%가 미국에 기반해요. 그리고 벤처 투자금의 약 70%도 미국에서 나옵니다. 미국의 ETF 보유 비중은 79.2%고요. 그러니까 거의 압도적이에요. 대부분 70에서 80%를 다 장악하고 있어요. 미국이. 이러니까 지금 암호화폐에 이제 적극적으로 나설 수가 있는 거죠. 암호화폐의 패권을 지금 장악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이제 150개 이상의 비트코인 관련 기업이 있고 10메가와트를 초과하는 대형 채굴 시설도 49 이상이 있어요. 그리고 이들 기업은 2021년 이후 426억 달러 상당의 비트코인을 창출했고 채굴 투자 규모는 300억 달러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에서 이 비트코인을 보유한 미국인 수가 이제 5천만 명. 근데 금을 보유한 미국인 수가 3,700만 명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숫자가 명확하게 지금 비교가 되시죠. 차이가 생각보다 커요. 그래서 비트코인을 금보다 오히려 더 많이 들고 있다.
더 많이 들고 있다. 이 이야기요. 그리고 지금 미국 정부는 19만 8천 개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고 주요 대학 기금들, 예일, 하버드, MIT, 미시간 등도 관련 자산에 투자를 하고 있어요. 이미. 대학들에서도. 그리고 실타델, 밀레니엄 등 헤지펀드와 대형 보험사도 비트코인 시장에 참여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일들인지를 아실 필요가 있어요. 주요적으로 지금 대부분 기관들이 지금 비트코인에 다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이 디지털 자산 시대의 패권을 쥐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며 이 같은 우위가 미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 기반이 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렇게 자신 있게 암호화폐에 대한 추진을 할 수 있는 이유가 이거예요. 만약 미국이 이 패권을 지금 장악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뭐 비트코인을 비축한다는 이런 소리 해봤자 약한 상황에서는 절대 이 소리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미국이 지금 이 모든 걸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채굴이나 뭐 이 비트코인의 보유, 그리고 개발, 투자, 이 대부분을 다 미국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강력하게 할 수가 있는 거고, 이렇게 되면 미국은 이 암호화폐 시장을 아주 강력하게 키울 동기가 충분하죠. 그리고 그것에 관한 충분한 이유들, 또 다른 것들이 있어요. 지금 USD 기반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미국의 M2 통화량의 1.1%를 지금 차지하는데 글로벌 금융으로 지금 확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스테이블 코인 결제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는 플라즈마에 따르면 USD 스테이블 코인이 미국 통화 공급량 M2의 1.1%를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공급 규모는 2,393억 달러를 넘겼고 전체 M2 통화량 중 일부가 토큰화되어 암호화폐 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유통량이 전체적으로 볼륨이 계속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2025년 최고를 찍었습니다. 그래서 테더가 지금 가장 높고 그 다음에 서클, 그 다음에 뭐 스카이 뭐 이런 다른 것들이 있고요. 스테이블 코인은 2020년까지만 해도 온체인 거래의 약 3%밖에 차지를 못했는데 2024년 기준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스테이블 코인 거래량은 32조 8천억 달러에 달하고 총 10억 건이 넘는 전송과 약 2억 개의 주소가 사용이 되고 있어요. 이거는 카드사인 비자의 거래량을 2배 이상 웃도는 수치가 되어버렸습니다. 예전엔 카드사에 진짜 비할 때가 못 됐었는데 지금 변화가 확실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스테이블 코인이 지금 카드사를 앞지르고 있어요. 테더는 이 전체 스테이블 코인 시장의 3분의 2 이상을 지금 차지하고 있고 공급량 1,420억 달러에 이르고 4억 명 이상이 이 스테이블 코인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페이팔 사용자 수와 거의 맞먹는 수준이 돼버렸어요, 벌써.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은 투기적 자산이 아닌 실사용되는 디지털 달러로 자리를 잡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테더가 예전에는 이제 암호화폐를 구매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했어요. 그때는 정말 이 쓰잘데기가 없었거든요. 테더나 뭐 USDT 뭐 이런 거 USDC는 대부분은 그냥 이제 암호화폐를 구매하는 그 거치는 과정 중에 하나였고, 아니면 이제 안전하게 그냥 복원하기 위해서 암호화폐를 지금은 살 수가 없고 나중에 사야겠다라고 하거나 이 거래를 위한 용도로 지금 이제 USDT나 이런 것들을 스테이블 코인을 사용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확장이 돼버린 거예요. 실사용자, 그러니까 실유통에서 이게 지금 사용이 된다는 거죠. 우리나라 남대문에서 사용될 정도니까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미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고 있고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굉장히 커지고 있다는 거, 이 실사용이 늘어나면서, 그래서 암호화폐 사용 보급률에 스테이블 코인이 굉장히 큰 역할을 지금 하고 있고요. 여기에서는 이더리움과 트론이 이제 가장 크게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이 네트워크 사용으로는. 주요 활동무대가 이제 이더리움은 약 1,300억 달러, 트론은 약 660억 달러 규모의 스테이블 코인을 호스팅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어요. 이더리움의 선도적 역할을 했지만 혼잡, 높은 수수료 문제가 여전히 하고 단순한 USDC 전송조차 수달러가 소요돼서 소액 다건 거래에 부적합하다.
그러니까 이더리움이 지금 가장 많이 사용이 되고는 있지만 트론이 그나마 이제 수수료가 상대적으로 좀 싸요. 속도도 좀 빠르고 이더리움보다는 현재. 그래서 트론이 지금 조금 더 상승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알려주고 있는 거고, 지금 전체 USDT 활동량의 69%를 차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 트론도 수수료가 높아요. 평균 전송 수수료가 약 3달러에 달할 정도로, 이게 수수료, 작은 소액은 절대 결제를 못하죠. 이렇게 되면. 큰 금액들만 이제 결제를 할 수가 있고, 이제 거래를 할 수가 있지, 거래 수수료가 너무 비싸잖아요. 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 이제 은행 거래 수수료만 해도 뭐 500원, 뭐 이 정도인데, 국내에서. 아예 무료인 데도 있고, 근데 이렇게 수수료를 떼가버리면 이게 조금 이제 장벽이 될 수는 있죠. 그런데도 이더리움 기반 스테이블 코인 거래량은 사상 최대치를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지금 메타도 들어가 있고, 앞으로 스트라이프 자사 결제 시스템에도 스테이블 코인 서비스가 들어갈 거라고 합니다. 실제 이제 메타에서는 예전에 직접 코인을 발행해서 이걸 활용하려고 했어요. 스테이블 코인을. 근데 이제 규제에 막혀가지고 이걸 다 할 수가 없었죠. 근데 이제 이 스테이블 코인과 연계해서 결제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는 이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 메타는 이쪽에서 지금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져요. 이 뒤에서 조금 더 자세히 그건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 프로젝트를 통해 USD1이라는 스테이블 코인 출시했죠. 지금까지 약 20억 달러어치를 발행을 했고, USD1은 현재 시가총액 기준 7번째로 큰 스테이블 코인이 됐죠. 자, 테더 트론 네트워크의 10억 달러 USDT 발행, 이더리움 압도. 지금 테더가 이제 트론 네트워크에 10억 달러 규모의 USDT를 발행을 했다고 해요. 아무래도 수수료가 조금 더 싸기 때문에, 그리고 좀 더 빠르기 때문에 아마 트론 쪽으로 지금 더 많이 발행을 하는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10억 달러 규모의 USDT를 이제 발행을 했고, 이렇게 되면 트론의 USDT 공급량은 737억 달러, 이더리움은 745억 달러였으나 이번 발행으로 공급량이 847억 달러로 트론 공급량이 이제 더 늘어나게 된 거죠. 그래서 수요 증가가 있으면서 이것들이 조치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으로 이제 솔라나가 23억 달러. 좀 비교가 많이 되죠. 차이가 큽니다, 생각보다. 그리고 아발란체 18억, 그리고 또 오픈 네트워크, 앱토스, 니어, 셀러, 코스모스 등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 아주 미미한 상태고요. 근데 이제 앞으로 수수료나 이제 거래 처리 속도 같은 것들 때문에 또 바뀔 수도 있어요. 이건 이더리움에서 다시 트론에서 다시 다른 뭐 솔라나나 뭐 다른 코인들로 또 코인 네트워크로 이제 바뀔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미상원, 우원,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미국제 최대 보유자 될 것. 자, 이 미국이랑 제가 연관해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왜 스테이블코인이 중요한가? 결국에 스테이블코인이 이 미국채 최대 보유자가 될 것이다 라고 지금 보고 있어요. 빌 해거티 미국 공화당 상원 의원인데 2030년까지 스테이블코인이 미국채 최대 보유자가 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시티은행의 최근 보고서를 인용해서 스테이블코인 시장의 급성장과 함께 이들이 전통 금융시장에서 차지하는 영향력이 빠르게 커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에 이제 스테이블코인 같은 경우는 투기적인 수단이 아니죠. 실제적으로 거래 수단인데 달러와 1대1로 연동이 되고 있고, 이런 구조 덕분에 스테이블코인은 1970에서 80년대 개발된 기존 결제 시스템보다 훨씬 빠르고 효율적인 디지털 결제 인프라를 제공한다. 특히 이제 해외 송금에서는 굉장히 강점을 가지고 있죠. 지금 수수료가 그래도 높다고 해도 해외 송금 수수료가 몇만 원씩 나오는 입장에서 이 정도의 거래 속도와 그리고 수수료는 굉장히 경쟁력이 있습니다. 해외로 전송하는 거에서. 그리고 이제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들이 보유하는 미국채 규모가 2030년이면 일본과 중국 등 어떤 외국 정부와 기관 투자자보다 많아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어요.
스테이블 코인을 이제 발행하기 위해서는 이 미 국채가 필요해요. 이 1대1로 연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미 국채를 이제 사 모읍니다. 스테이블 코인사들은 테더 같은 경우. 그러면 이 미국채가 가장 큰 문제였거든요. 미국에서는. 왜냐하면 미국채를 계속 찍어내야지 이제 화폐 발행을 늘릴 수가 있고 유동량을 늘려야지만 이제 경제 활성화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계속 늘려왔어요. 지금까지 엄청난 속도로. 근데 이 미국채를 이제 계속 사줘야 되는데 이게 사주는 주체가 이제 중국, 일본 뭐 이런 나라들인데 문제는 중국이랑 계속 갈등을 빚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이랑 아까 무역 갈등이나 뭐 관세 문제가 생기면 중국이 그냥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출렁출렁거리죠. 국채가 막 흔들리고 막 나라가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자,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위협감을 또 미국은 느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미 국채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했는데 그게 골치였는데 그걸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스테이블 코인이네 라는 걸 발견한 거죠. 그래서 미국은 아주 굉장한 걸 발견했어요. 아, 네, 우리가 중국이나 이 적대국에 국채를 팔지 않고도 적대국에 팔지 않고도 우리는 안정적으로 미국채를 수요가 있는 곳을 발견했다. 그게 스테이블 코인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들이 지금 차곡차곡 국채를 발행해서 들여오고 그것들을 매집하고 그러면 안정성이 훨씬 더 커지죠. 얘네들은 막 사고 팔고 하잖아요. 위협 뭐 좀 있거나 뭐 경쟁하면은 바로 그냥 팔아버리고 막 이러는데 얘네들은 그렇게 잘 안 팔거든요. 어차피 1대1로 대응하고 지금은 계속 이 스테이블 코인이 상승기에 있기 때문에 자, 그러니까 이 국채를 계속 꾸준하게 매입해주는 이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들 얼마나 우호적이겠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달러 패권이 또 들어가죠. 그래서 달러를 지킬 수 있다, 결국에는. 이게 이제 중요한 요소이죠. 결국엔 국채가 안정적으로 매입이 되고 달러를 전 세계적으로 확장을 시킬 수가 있는 부분이 커요. 그러면 과거처럼 달러를 계속 찍어내도 계속 수요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원래는 자국 화폐를 많이 사용했던 나라들도 이 USDT나 USDC 같은 스테이블 코인들, 그 달러 기반 통화를 사용하게 돼버린 거예요. 지금 동남아가 많이들 이렇게 됐죠, 벌써. 그래서 이 부분들을 보면 스테이블 코인이 달러를 확장시키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과의 이해관계가 굉장히 잘 맞아떨어집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지금 현재. 그리고 이제 테더. 미 국채 보유량은 19위에 올랐어요. 독일을 제쳤습니다. 이 규모가 계속 커져가고 있어요. 테더의 미국 국채는 1200억 달러, 약 167조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정말 이 한 국가를 넘어서는 수치예요. 독일의 1114억 달러, 약 155조 원을 앞서는 수치입니다. 정말 엄청난 수치라는 걸 금방 알 수가 있죠. 이로써 테더는 주요 국가들을 제치고 민간 기업으로서 이례적으로 미국 국제시장의 핵심 플레이어로 부상을 했다는 거죠. 미국 국채 매입 규모는 2024년 한 해 동안 세계 7위에 오를 만큼 가파르게 증가를 했고 캐나다, 멕시코, 대만, 노르웨이 등 여러 국가를 능가하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지금 테더의 전체 자산 중 80% 이상이 이제 미국 국채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테더는 결국 이걸로 이제 수익을 계속 벌고 있는데 1분기에만 10억 달러 이상의 영업이익을 기록했고 금에 대한 투자도 디지털 자산 시장 변동성을 상쇄하는 데 일조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코인 규제 법안 미 상원에서 이 지니어스 액트 다음 주 통과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어요. 일명 미국 스테이블 코인을 위한 국가 혁신 지도 및 설립법, 이 지니어스법이라고 하는데 다음 주 논의하고 통과시킬 가능성이 높다라고 법안 지지자들이 이제 밝혔다고 해요.
해당 법안은 공화당의 빌 해거티 상원의원과 민주당의 커스틴 길리브랜드 상원의원이 발의를 했다고 하고요. 다음 주 상원은 역사적인 발표를 내디디면서 스테이블코인을 위한 최초의 친성장 규제 프레임을 논의하고 통과시킬 것이다 라고 통과될 것으로 지금 어느 정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미국 내 기준을 마련하는 하나의 법안인데 주요적으로 지금 이 법안이 통과될 것으로 보여져요. 지금 트럼프의 그런 이제 그 개인적 사적 이득 때문에 그것 때문에 사일적 브레이크가 걸렸는데 결국에는 완만하게 합의를 어느 정도 이룰 것으로 보여지고 민주당과 합의해서 결국에는 승인이 날 것 같아요. 법안 통과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메타와 같은 대기업들이 이제 스테이블코인 발행자로 승인받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이 초과되었다라는 거 여기 보이시죠? 그래서 지금 이 대기업들, 메타와 같은 대기업들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못하게 막을 것이라는 거고요. 소비자 보호 단체들은 일론 머스크의 소셜미디어 플랫폼 X와 같은 민간 기업이 여전히 발행자가 될 가능성을 경계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플랫폼들에서 이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는 것들은 안 된다. 이것들을 아마 넣고 나갈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미국에서 얼마나 지금 진심으로 이 스테이블코인 규제 법안을 빠르게 통과시키려고 하는지를 볼 수가 있고요. 그 미국의 이득에 분명히 되니까 그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증권사 안 통하고 테더로 이 주식까지도 거래가 가능하다. 이제 주식까지도 미국 주식까지도 테더로 거래를 가능하게 만드는 이런 기반이 나왔는데 이게 이제 직접적으로 투자하는 건 아니고 파생상품 같은 거예요. 바이비트에서 직접 거래를 할 수 있게 만든 건데 미국 주식 78종에 대한 거래 기능을 추가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뭐 유명한 기업들 뭐 매그니피센트 7은 다 포함이 된다고 하는데 법정 화폐로 이걸 사는 게 아니라 USDT로만 체결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증권 계좌를 개설하지 않고도 이 가상자산 계좌만으로도 주식에 간접적으로 투자가 가능해지는 시대가 열린 겁니다. 그러니까 USDT의 지금 활용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거죠. 주식도 이제 이걸 통해서 증권사 안 통하고 테더로 바로 구매할 수 있을 정도로 시대가 바뀌고 있습니다. 근데 러시아는 이제 결제 조건을 확보하기 위해서 USDT를 퇴출시키겠다, 디지털 루블을 도입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게 굉장히 위협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에게는 굉장히 위협적인 요소입니다. USDT 이런 이제 테더 같은 것들이 외국산 스테이블 코인의 공식 유통을 사실상 금지하는 강력한 규제를 지금 러시아가 발표를 했는데 결국에는 이 자신의 통화 주권, 자신의 나라의 통화 주권이 흔들릴 것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루블화 기반의 디지털 통화로 결제 주권을 확보하겠다라는 겁니다. 이 달러는 결국에는 미국 이제 중앙은행이 이걸 관리하기 때문에 러시아는 이걸 손댈 수가 없잖아요. 그 통화를 뭐 줄였다가 늘렸다가 막 지들 마음대로 할 텐데 미국이. 근데 러시아는 이제 적대국이잖아요. 미국의 지금 현재로서는. 자, 그러니까 이 적대국의 통화를 이렇게 마음대로 흔들리게 만들면 자국이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막으려고 이제 루블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이제 디지털 통화를 결제 주요적으로 이제 가져가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중요하게 봐야 되고요. 스테이블코인은 굉장히 광범위하게 쓰이고 있어요. 뭐 중국과의 석유 거래에서도 이미 한번 사용한 적이 있었고요. 다른 국가들하고도 계속 거래할 때 이제 USDT를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루블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을 개발하고 있고 이걸 루블화를 이제 상용화하려고 지금 러시아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그쵸. 자국 내 독립성과 제재 회피 수단 확보를 모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중에 테더 같은 경우는 이제 막힐 수도 있거든요. 이걸 제재를 가하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피해가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하는 거고. 미 테더 서클로 달러 패권 강화,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와 시급. 결국 우리나라에서는 똑같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 달러 패권에 맞서기 위해서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이중섭 서울대 교수가 이야기를 했는데
사적 달러화가 급행처하고 있지만 미국은 유동성을 공급하고 리스크는 타국에 전이하고 있다. 그래서 미국 국채를 담보로 하고 있지만 미국 스테이블 코인의 독식 구조가 된다면 다양한 국가로 구성된 투자자의 환매 요청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 스테이블 코인이 발행될수록 달러의 지배력이 강화되는 구조다. 원화 조건 보호, 지급 결제 혁신 등을 위해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제도화와 발행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이야기하는 거고, 이 음악, 게임 등 국내 콘텐츠의 확산과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결합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생각을 조금 더 멀리 해서 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은 국내에만 쓰는 게 아니라 달러 스테이블 코인처럼 해외로 이제 확장을 시켜야 될 필요성을 느껴야 돼요. 우리나라는 지금 이제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계속 확장이 되면서 실제 영향력이 굉장히 커지는 거잖아요. 우리나라 영향이 더 커지려면 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세계로 퍼져나가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 게 뭐 BTS의 굿즈를 사려고 하는 해외 팬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할 수 있는 점들, 실제 해외 이제 계좌를 가지고 있는 뭐 동남아에 지금 그 노동자들 있잖아요. 노동자분들의 해외로 송금할 때 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 써라 이라고 하면 돼요. 그러면 수수료 별로 안 들고 빠르게 전송할 수 있다. 그래서 동남아에서도 이것들을 써라. 이렇게 이제 계속 하는 거죠. 이렇게 할 필요가 있어요. 국내에서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우리가 전략을 잘 세워서 가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KIP, 게임 이런 부분에서도 앞으로 규제가 많이 풀려질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규제가 좀 풀리면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이런 산업들이 늘어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 지금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이 일어나고 있는데, 보시면 지금 비트코인이 계속 상승하고 있잖아요, 지금. 근데 이 가격이 상승하는 거에 비해서 이 소셜미디어에서의 그 리스크는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 그러니까 소셜미디어에서 언급이 그렇게 많이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리스크라는 건 결국에는 소셜미디어에 엄청난 관심을 갖고 개인 투자자들이 엄청나게 들어오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 차트를 보시면 명확하게 그 그림이 보이실 거예요. 상승과 하락이 명확하게 구분됩니다. 특히 꼭지점. 최고로 지금 올라갔을 때가 거의 꼭지입니다. 이런 부분. 근데 지금은 거의 바닥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주 긍정적이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비트코인이 상승하지만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다. 개인 투자자들은. 근데 기관 투자자들은 엄청나게 지금 관심을 갖고 매수를 나서고 있다라는 부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꼭 보시고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더 또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뉴스레터 무료로 지금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지금 고정 댓글란에 링크 있으니까요. 링크 가셔서 이메일로 무료로 뉴스레터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투자에 관련된 정보도 참고사항일 뿐이고 조언이 아니니 투자하실 때 여러분들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금인도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